구 그릴 때 중요한 키포인트.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 기본 도형은 육면체, 원기둥, 구. 이 대표적인 그 기본 도형인데, 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면체는 면이 하나, 둘, 세 개, 원기둥은 면이 하나, 두 개, 구는 하나. 이렇게 면의 관계를 갖지.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구인 것 같아. 육면체는 그래도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중간면인지, 어디가 어두운 면인지를 명료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원기둥은 그래도 어디가 윗면인지, 어디가 아랫면인지를 명료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는 도대체가 안 보인다라는 거지. 어딨어? 모르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긴 말이 어렵다, 구. 이런 말이 생겼지. 어렵다고. 진짜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A는 원 그리는 방법. 그래서 원을 어떻게 그리냐? 원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쓸 수 있어. 자, 첫 번째, 자, 정사각형을 이용해 보기. 두 번째, 컴파스를 이용해 보기.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비장의 카드, 종이를 이용해 보기.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보자. 정사각형을 이용해 보자. 정사각형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정사각형인 줄 아냐고? 정사각형의 기준은 90도가 나와야 되고, 여기랑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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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될 수 있게. 이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같으면 그러면 정사각형이지. 자, 그 상황에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자, 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을 해. 자, 이 중심점에서 또 수직과 수평으로, 자, 면을 나눴을 때 여기도 한 개 한 개의 정사각형이 나오겠지. 자, 이때 변에 접점하는 점이 있어.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자,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고, 자,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야. 자, 똑같은 길이,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 자,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 자, 이렇게 하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사이에 또 라인을 더 넣고, 이렇게. 자, 요 사이에 또 라인. 자, 요 사이에 라인을 또 이렇게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요 점,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를 또 하나를 잡고, 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자,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원이 나오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컴파스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컴파스가 나와가지고 이 컴파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또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지. 간혹 대학에서 컴파스 사용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이쪽에 하나의 구멍을 뚫고 여기 하나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이제 구멍이 이제 두 개가 생기지. 요 두 개의 구멍이 생겼을 때 한쪽에 이렇게 구멍에 하나의 연필을 대주고, 자, 이쪽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 요거는 조그만 원을 그리려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좀 큰 원일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 B는 정육면체를 통한 구의 면구조의 이해. 자, 이렇게 면구조를 이해해보자. 눈높이가 있고, 동일한 눈의 높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육면체를 그려볼 건데,
물론 이제 정면으로 바라다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였었겠지. 자, 이제 시점에 따라서 육면체는 형태가 변하지만 구는 변하지 않아. 언제나 구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구가 있어. 구를 그려보자. 하나. 밑으로 가면서 조금씩 멀어지니까 작아질 거야. 이렇게. 여기도 구가 있어. 자, 여기는 육면체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있겠지. 자, 이쪽도, 요 위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구가 요 안에 쏙 하고 들어가 있지. 자, 여기도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여기도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자, 그런데 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육면체를 똑같은 I를 그려볼게. 시점이 위에 있을수록 I자가 길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I자는 짧아진다. V자는 둔각에서 점점 90각으로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소실점은 얘가 제일 멀고 얘가 가깝고 요게 제일 가깝다. 물체에서, 사물에서. 자,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 구하고의 연관성을 띌 때는 요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 위에 타원이 들어가거든. 점점 타원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동그래진다. 그러면 이 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의 와이어프레임도 밝음과 어둠의 경계도 이 타원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형태에 그대로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 구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도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도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도는 구인 거야. 자, 요거는 타원이 이렇게 좀 더 동그랗지. 자, 이렇게 되는 구인 거야. 자, 요거는 더 동그랗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둠을 보면 이 친구의 어둠이, 자, 첫 번째 육면체의 어둠이 제일 크고 I자가 작아지면서 요게 조금 더 작아지고 I자가 더 작아지면서 요거는 더 작아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둠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요거는 어둠이 더 조금 잡히고 이거는 어둠이 아래쪽에 살짝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되겠지. 여기 있는 친구도 똑같아. 타원이 이렇게 있겠지. 이 친구는 이렇게. 자, 요거는 더 동그랗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로우기 때문에 어둠이 이렇게 잡혀. 여기가 어둠이야. 그래서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이렇게 경계가 져서 이런 초승달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요것만 비교를 해도, 자, 요 모양과, 자, 요 모양만 비교를 해도, 자, 요 두 개의 모양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로우 앵글로 들어간 저 구의 모양은, 자, 이런 모양을 띠고, 자, 하이 앵글로 들어간 요 구의 모양은, 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 모양이 여기가 어둠이고, 이 친구는 여기가 밝음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반전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구를 그리면 구를 그려. 자, 구를 그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어둠이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얘도 이렇고 어떤 아이는 요만큼 있을 수도 있고 자, 어둠이 조금 나온다라는 거는 뭐야? 하이 앵글이구나. 그지? 또 어둠이 요 정도, 절반 정도 나왔어. 그러면 한 45도 각도구나. 응? 이 밝음이 위치가 이동이 되잖아, 이렇게. 아예 정가운데 있으면 뭐야? 정면이구나. 응? 평면이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듯이, 육면체에 대입을 하고, 타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어둠의 양을 이해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면, 면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핵심 포인트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시점에 따른 타원을
이해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육면체를 통한 구의 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자, C는 구조에 따른 덩어리를 한번 이해해보자. 양감을, 덩어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빛이지. 자, 빛이 나오는데,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연광, 인위적인 인공광. 인공광은 핸드폰에 있는 라이트도 인공적인 빛이고, 형광등도 그렇고, 랜턴도 그렇고, 이런 거겠지. 자연광은 이제 태양이라고 보면 돼. 자연광과 인공광의 가장 큰 차이는 자연광은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한다. 빛이. 인공광은 이렇게 퍼지는 운동을 한다. 우리가 랜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빛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니까. 근데 자연광은 왜 안 퍼지냐면 태양이 있잖아. 태양보다 지구가 작지.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지구가 그냥 빛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진 운동을 한다라고 보면 돼.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연광이라는 빛을 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쪽으로 더 많다. 자, 그러면 한번 어느 정도의 이제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해 보도록 해보자. 자, 구가 있을 때 육면체는 분명히 어디가 윗면이고 어디가 중간면이고 어디가 어두운 면이야 하는 것에 대한 톤에 대한 분배가 분명한데, 톤에 대한 분배가 분명한데 이거는 없잖아. 그냥 동그랄 뿐이잖아. 어디서 어둡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두워야 하나, 더 올려서 이만큼이 어두워야 하나, 선생님 어디가 어두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데, 자, 쉽게 설명을 하면 빛이 오는, 그러니까 빛과 구의 변이 부딪히는, 빛과 구의 변이 부딪히는, 접점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쉽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자, 이쪽에도 구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자, 자연광이니까 빛이 이쪽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자, 이렇게 빛이 떨어지겠지. 그럼 접점하는 곳이 여기가 이제 접점을 하지. 자, 인공광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접점하는 곳이 이쪽으로 좀 올라가겠지. 빛을 더 가까이에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에 따라 타원을 그린다, 이렇게 이게 타원이다라는 생각의 느낌을 가지고 얘와 얘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뭐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혹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혹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잡아준 곳에 어둠을 잡으면 여기가 이제 다크라인이 되고, 여기가 어둠이 되고, 자, 이쪽이 살짝 이렇게 밝게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반사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빛을 부딪히는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 자, 빛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밝음과 중간에 또 그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면이 좀 나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여기가 3번, 자 여기가 4번. 여기가 이제 가장 다크라인 5번이기 때문에 5번 위쪽에 4번을 하나를 받쳐주고 3번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지. 자, 5번,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4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3번. 자,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띈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직진하는 자연광에서 이쪽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지면이야. 여기가 땅바닥에 있다라고 할 때 여기가 지면이 되지. 그래서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예요. 자,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 빛 안에, 자, 여기 부분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인공광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야. 자, 이렇게 있고, 단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인공광은 조금 더 어둠의 양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어둠의 양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 그림이 더 강해져 보일 수는 있지.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밝고 어둠이 더 강해져서 훨씬 세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타원 그리듯이 연결을 해. 자, 그럼 여기 부분이 어둠이야. 네. 자, 여기가 이제 다크라인이 되는 부분이고, 반사광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친구도 여기가 1번, 여기가 중간 톤, 여기가 5번 톤,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톤, 그리고 여기가 3번 톤.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면 되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는 빛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자, 좁아서 좀 넓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땅바닥이야. 자, 그림자가 조금 더 크게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둠의 경계, 밝음과 중간톤과 어둠이 있을 때 이 어둠의 경계를 어느 기준으로 나누냐? 빛이 왔을 때 물체, 구라는 물체의 변에 접점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라운딩 시켜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둠을 잡고 거기서 뭘 찾아라? 반사광을 찾으면 그러면 기본적인 구의 덩어리를 잡는데 충분히 적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구조에 따른 덩어리의 이해.